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성학과 16학번 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켰습니다. 방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매우 더운 상태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얼른 방송을 켰습니다. 또 마침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좀 큰데 이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목소리를 크게 못 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없을 때 옳다구나 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 해볼 거는요, 일하다 보니까 좀 든 생각인데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이에 따라서 좀 변했어요. 약간 20대 이전, 고등학교 때는 아예 역사관이 없었고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다 그렇겠죠. 뭐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대변인을 뽑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한 2명 정도 또 16강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확실히 좀 많이 다르다. 물론 제 시기에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런 몇몇의 친구들은 정말 확실히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는 그런 역사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이나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구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확실히 어떤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사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이 생겼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그런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더 연관이 돼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득권이나 그런 곳에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올라갔을 때 박근혜 정부 탄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탄핵 시위에도 직접 참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군대를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생각보다 빠르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빠르다는 인식은 못 했었던 게, 대구에서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원래 대학교 1학년 끝나면 가는 거다, 그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특히나 제가 다니고 있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 2학년 정도, 또 늦으면 한 3학년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 군대를 일찍 가는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일시 중단하게 됐고, 또 군대를 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는 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시기에 번아웃이 됐던 것 같아요. 버닝아웃이 아니죠. 번아웃이 됐던 터라 약간 거리를 둘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동안 하던 활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떠올랐고, 그런 거에 동의를 많이 하면서 이제 논어, 성경 이런 쪽으로 약간 개인의 영성, 개인의 내면, 도덕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상태로 오히려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논어나 성경이나 책은담이나
뭐 기타 이제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한 여러 철학, 특히나 내면을 중심으로 한 철학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남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영성적인 부분, 그런 거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제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도 좀 많고요. 네.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전하고 많이 느낌이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 20살 때까지는 제 자신이 여유가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뭔가 불만 같은 게 많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으로 사회를 바라보니까 그게 사회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점차 명상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불만스러운 부분보다는 제 내면의 여유로운 부분이 많아지고 제 자신을 좀 많이 긍정하게 됐거든요. 이전과는 다르게. 물론 지금도 과정상에 조금 제 자신이 이렇게 뭐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가지고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되게 힘든 그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기간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어떤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갑자기 저한테 닥친다거나 하면 제가 꼬꾸라지고는 하는데, 그럴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명상을 통해서 제 스스로 여유를 확보하는 부분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사회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이전과 다르게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달까?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그때 일어난 사건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작정 긍정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나도 그렇게 할 만큼의 어떤 합당한 이유다. 그런 관점. 이것도 긍정이라면 긍정이겠죠? 그렇겠죠. 무작정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떤 거를 믿는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의심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게 나와 같은 사람이 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사실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거니 까지는 인정을 하되,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처했던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현실과 과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런 서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저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동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는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그 이야기 그 순간에 결론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결정을 내고 저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무조건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싸움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많게는 한 10번 정도 그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상 10번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번 정도 하면 그 사람이 그 주장을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얘기를 보통은 하게 되는데 뭐 10번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더 해야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10번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안 돼서 거기에 짜증을 내는 거는 이미 한 번을 하나 10번을 하나 똑같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의도를 먹혀들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보다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진정한 대화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확실히 이제 집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발성도 아주 좋고 뭐 제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좀 많긴 한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건데 아직은 그런 건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저는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점점 변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하나가 있고 이제 변해왔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 관점은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겠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때 그것을 했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그 상황과 지금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참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너무 허황되고 이거는 너무 나쁜 주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한번 써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사람이 하는 주장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정이 될 만큼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바닥에서 인정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왜 근데 그렇게 말했을까를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는 작업을 일환으로 저한테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때려치우고 난 너무 짜증이 난다 그러시면 그것도 그냥 댓글로 이렇게 시원하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같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